시간과 공간의 철학, 현공풍수 강의를 맡은 최명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자병양 화학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길한 것은 살려주고 흉한 것을 가려주는 차형 통기법과 그리고 숫자 조합에 따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명당은 따로 있다. 하지만 그곳이 항상 명당일 수는 없다. 공간과 시간의 조합이 빚어낸 역학계 최고의 실용학문 현공풍수. 시간과 좌향에 따른 기의 정체를 1에서 9까지의 숫자 조합으로 환산, 디지털 방식으로 딜용 화복을 판단한다. 현공풍수학의 대가 초계 최명우 선생과 그 기묘한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오늘은 칠운, 임자, 병양, 화학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풍수지리에서 사용하는 임자는 24개 좌 중에 하나인데, 임자의 범위는 337.5도에서 352.5도까지,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5도의 범위가 되는데, 현공풍수에서는 이 임자에서도 중앙에 이 세 칸은 각기 3도씩 해서 도합, 9도는 하악계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악계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채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설명한 임자병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임자병양에서도 하악계와 채계가 나눠지는데, 하악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칠운, 임자, 병양, 하악계의 범위, 즉 340.5도에서 349.5도 사이에 묘나 집의 좌향이 될 경우의 설명입니다. 칠운 기간은 1984년에서 지난 2003년까지가 칠운인데, 이 칠운 기간에 집을 짓거나 묘를 썼을 경우 예입니다. 그래서 임자 병양에 칠운이니까 칠자를 중궁에 쓰고 나머지 숫자는 순행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다음에 여기 3자는 왼쪽으로 가고요, 운반 2자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따른 부호는 교재를 참고하기로 바라고, 산성은 플러스가 되고 향성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3은 순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음이기 때문에 숫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나씩 감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2 다음에 1, 9, 8, 7, 6, 5, 4, 3 이렇게 되면은 이거 현재 구궁 전체에 1개 궁마다 3글자씩 이렇게 나온 이것을 갖다가 비성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과거 칠운 기간에는 칠자가 가장 비중이 큰 왕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향성팔자 또 산성팔자, 이 팔자는 생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구자는 진기에 해당되고, 또 칠운이니까 이미 지나간 유군 같은 경우에는 퇴기에 속하고, 그 외에 나머지 글자는 쇠기나 사기나 살기가 돼서 흉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칠운 기간에는 이 칠자가 지금 향 쪽에 있죠.
쌍성이 모일해 어디로 모였냐면 향 쪽에 모였다고 해서 칠운의 임자 병향일 경우에는 쌍성해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칠자에다가 산성에다가 세모를 표시하고 향성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하면은 이 칠운의 임자 병향은 쌍성해향인데 이 쌍성해향에 알맞는 즉 합국이 되려면은 향 쪽에 먼저 이 향성을 해석하여 앞쪽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성을 해석하여 물 뒤편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물이 있음으로 해서 재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산성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한테도 좋게 됩니다. 그래서 쌍성해향에 합국이 되려면은 먼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 뒤에 산이 있으면 좋은데 왕산 왕향에 비해서 이 쌍성해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나 또는 묘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산이 물 건너편에 있는 만큼 즉 묘나 집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재물은 좋으나 인정은 왕산 왕향에 비하여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가 올해가 2005년이죠. 그런데 7운인 1984년에서 2003년까지가 7운이고 그 다음 20년은 8운이 되겠죠. 그래서 8운에는 2004년에서 2023년까지 이 기간에는 8운이 됩니다. 따라서 7운의 임자 병향으로 집을 지었거나 묘를 썼을 경우에는 7운 기간에 지난 84년에서 2003년까지 기간에는 이 7자를 이주로 보아 해석을 하는데 앞에 물이 있고 물 건너 산이 있다면은 사람한테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운이고 올해가 2005년이기 때문에 8운에 해당되죠. 8운에는 8자를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따라서 이 8자 향성이죠. 집이나 이 묘가 이 중궁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쪽이 간궁에 해당되죠. 간방에 물이 있으면은 재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8운의 팔자 산성에 해당되는 방향 이 중궁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감궁이죠. 감궁 방향에 산이 있으면은 인물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또는 이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전체를 구궁 전체를 아파트의 내부라고 보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2자와 요 3자가 있는 요 방향에는 2자와 3자가 돼 가지고 일명 우리 풍수 지리에서는 투쌀이라고 부릅니다. 투쌀. 말하자면 싸울 투자에다가 소우자는데 특별히 2자와 3자가 조합이 되면은 좋지 않다고 해서 일명 투쌀이라고 부릅니다. 투쌀이 되면은 보통 소송 문제가 심하면 소송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고 약하더라도 구설 시비수가 생기는 숫자가 2자, 3자 조합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투쌀이라고 부르는데 투쌀이 되면은 아주 흉한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다가 즉 이쪽 손궁에다가 대문을 낸다든지 하면은 집안에 구설, 시비, 송사 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2, 3은 아주 흉수 조합이기 때문에 만약 내 집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즉
동남방, 즉 손궁에 해당되죠. 예, 요 손궁에 해당된 방에는 가급적 활용도가 적은 방으로 이용하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2와 3이 중궁에, 또 2와 3이 숫자가 산성과 향성이 바뀌어져 가지고 2와 3이 중궁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은 대개 이 중앙이 거실이 되기 때문에 이 거실도 과히 현공풍수 입장에서 보면 과히 좋지 못한 공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이쪽 동쪽에는 4와 1인데 현공풍수에서는 1과 4 또는 4와 1이 만나면은 과거의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운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식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쪽 동쪽에 해당되는 이 방에는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이쪽 방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주 좋죠. 다음에 6과 8은 현재 8운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즉 간방에다가 대문을 내면 아주 좋고, 그리고 또 대문을 내면 좋은데 특히 이 현공풍수에서는 6과 8이 만나면은 거부가 된다고 있습니다. 그 이치는 6은 이 금의 오행으로 치면은 금에 해당되고 8은 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행으로 보면은 토생금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수에 해당되는 숫자로 1, 6, 8이 있었다고 썼죠. 그런데 여기 길수 1, 6, 8 중에 6과 8이 조합되어 있는 데다가 또 더욱이 이 아래에 있는 운반수가 일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6, 8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다 대문을 낸다면은 이 집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집이 되고, 거기에다가 대문을 여기에 낼 뿐만 아니라 이 강궁 방향에 물까지 있다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 7과 7은 오행으로 볼 때 본래는 이 화에 속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서남북이 있으면은 이 1, 6은 수에 해당되고요. 동쪽인 3, 8은 목에 해당되고, 다음에 2와 7은 이 화에 해당되고 4와 9는 금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것은 하도로 봤을 때 오행 분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2와 7이 있는데 2와 7은 화가 된다고 썼죠. 그래서 이 집의 경우에는 2도 화고 7도 화고, 그래서 화가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본래 이 자리는 후천으로 볼 때는 여기가 9가 또 하나 들어가죠. 후천에는 이렇게 되죠. 후천은 5, 6, 7, 8, 9, 1, 2, 3, 4. 이게 하도고, 요 아래에 있는 이것은 낙서에 해당됩니다. 낙서에 해당되는데 현재 여기에 구자가 쓰여 있지 않지만은 구자가 쓰여 있는 것을 이미 낙서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가 구자가 있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3과 4는 목에 해당되고, 6과 7은 금에 해당되고, 1은 수에 해당되고, 9는 화에 해당되고, 이 2, 5, 8 이 세 개는 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에 있는 2와 7은
선천으로 볼 때 27화에 속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낙서수가 구자가 숨어 있는데 이 구자는 낙서에서 화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7, 7, 2, 9 이 네 글자가 모두 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화재 예방에 특별히 힘을 써야 됩니다. 올해는 2005년으로 중궁의 숫자가 4가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중궁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3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중궁의 숫자가 작년에는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 27자를 주성이라고 부릅니다. 주성이라고 부르고, 또 다음에 객성이라고 하여서 매년 그리고 매월의 운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중궁에 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 6, 7, 8, 9 해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집의 운은 구자가 오행으로 보면 화에 속하는데, 다시 한번 이 구자가 추가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칠운의 임자 병양으로 지은 집의 경우에는 화재 염려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남쪽에 주방이나 이 화학이 물질을 두었을 때는 굉장히 화재 발생률이 높으니까 주방 같은 경우는 이쪽 방에 피해야 할 대목이 됩니다. 다음에 이쪽에 곤궁이 되죠. 곤궁에는 5구자로 되어 있는데, 이쪽 5자 향성은, 5자는 일명 관살이라고 부릅니다. 관살이라는 것은 이게 빗장 관자죠. 누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말하자면 죽이는 것에 해당될 정도로 5자는 아주 흉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구자는 화가 되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 데다가 5자를 만났기 때문에 비록 현재 8운이라면은 8운에 구자는 생기가 돼서 좋을 것 같지만은 옆에 있는 숫자가 5가 돼서, 말하자면은 어떤 일이 순조롭게 잘 나가다가도 한 번씩은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숫자 조합이 5와 9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5와 9는 조심해야 할 숫자인데, 이것을 오행으로 풀어보자면은 5는 토입니다. 토고 9는 화죠. 그래서 화생토가 되어서 좋을 것 같지만은 간혹 한번 문제를 일으키는 되는데, 그 이유는 5자를, 구자가 5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쪽 방향은 태궁이 되겠죠. 태궁도 똑같이 5와 9로 만났는데, 방금 전에는 똑같은 5와 9지만은 운반이 4가 돼서 비교적 그 심한 정도가 떨어지지만은, 이번에는 이 운반의 숫자가 또 구자를 만나서 성질이 더 급하다고 해석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방위도 말하자면 조심해야 할 방위입니다. 다음에 이쪽에 건궁이죠. 건궁에는 방금 전에 설명은 이 4일이나 일사나 요 방위하고 숫자가 똑같죠. 다만 같은 일사라도 운반 숫자가 여기에는 관살에 해당되는 5자가 있는 반면에, 이 건궁에는 8자가 있어가지고 148이 돼서 아주 좋은 방위가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8자는 길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수험생이 방을 쓴다면 동쪽에 있는 이 방도 좋지만은 건방에 있는 이 방이 이 운반의 숫자로 인해서 동쪽에 있는 방보다는 이쪽 건궁에 있는 방이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7운의 집을 지었지만은 현재 8운이기 때문에 8자 2주로 해석하자면은 인정에 해당되는 이 산성 8자가 있는 방위가 지금 북쪽입니다. 따라서 이 집에서 침실의 방위는 현재 이 8자가 있는 이 방위가 침실이 되면은 팔로 인해서 사람이 좋은 길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또 이 3과 8이 만나 가지고 3과 이런 식으로 3과 8이 만난다든지 또 2, 7이 만난다든지 4, 9가 만난다든지 1, 6이 만나면 숫자가 생성수가 돼 가지고 아주 좋은 숫자가 됩니다. 따라서 침실이 되면 좋고 또 마찬가지로 일사가 수험생에 좋다고 했는데 수험생에 좋은 숫자 조합이 이 하도에 나오는 16수 38목 27화 49금에 해당되는 방이 또 수험생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운방과 산성의 숫자가 3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으로 써도 좋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 북쪽에 있는 이 방을 수험생으로 써도 좋은 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숫자 중에서 숫자 조합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숫자가 2자와 3자 또는 3자와 2자가 모인 것을 투살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쪽 방이 이쪽 2자, 3자 궁이 좋지 않은데 즉 동남방에 해당되는 방위에 아주 불필요하게 높은 산이 있으면서 이 산 자체까지 험악한 산으로 돼 있으면은 이 삶을 단순히 구설수 수준을 넘어서 집안에 소송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등 아주 좋지 않은 흉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동쪽, 남쪽, 동남방에 흉한 산이 보여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차형 통기법이라고 해서 차형 통기법이요. 차형 통기법이라고 통할통 차형 통기법이라고 해서 형태는 가릴 차자입니다. 형태는 가리고 기운은 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이 여기다 지금 이 중궁에 해당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이 둘레가 담장에 해당되는데 밖에 즉 동남방에 안 좋은 산이 이렇게 보였을 경우에는 내 이 담장 이쪽 방향에 이 산이 보이지 않도록 즉 차형을 시키되 나무를 심었을 경우 차형을 시키되 나무 사이로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기는 통합니다. 그래서 이 2, 3이 있는 방위에 산이 좋지 않을 때 이쪽에다 나무를 심어서 이 흉산을 가리는 방법을 차형 통기라고 하는데 이때 이 나무는 상록수를 심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나 이 산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구울 수 있는 이 대나무를 심어서 차형 통기를 시켜주면 이 그 흉상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칠운의 임자 병향과 그리고 자자 오향의 비성반을 그려놨는데
이 두 개의 비성반을 비교하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자는 쌍성이 해향에 모여 있다고 해서 쌍성해향이라고 부르고, 같은 감궁에 임자계가 있는데 임자는 쌍성해향이 되고, 자자의 경우는 쌍성이, 여기서 쌍성이라는 것은 칠운의 칠칠을 말하죠. 그래서 자자 또는 옆에 있는 이 계자 정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성이 해좌로 모였다고 해서 쌍성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묘 또는 집의 언제까지 운이 지속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걸 갖다가 지운법이라고 합니다. 지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자 같은 경우 칠운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향성칠자에 물이 있어야 재물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팔운에는 이쪽에 물이 있어야 하고, 구쪽에는 이쪽인 동쪽에 물이 있어야 하고, 일운에 가서는 동남쪽에 물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는데, 이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죠. 즉 바꿔 말하자면은 집 안이 말하자면 물바다가 돼야지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묘라면 묘 안에 물이 가득 차야지 재물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칠운의 자자 오향이나 계자 정향으로 묘를 썼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이운이 되면은, 즉 이운이 되면은 이때 입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들입자에다가 요 숫자는 죄수일 때 숫자죠. 그래서 중궁에 입수가 되면은 그때에 비로소 지운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공풍수에서는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에 언제 이 집의 기운이 또는 이 묘의 기운이 언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수가 되면은 그 흉 정도가 얼마만큼 심하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공풍수에서 이 사국이라고 해서 쌍성해양과 쌍성해좌가 있고, 또 왕산왕양이 있고 상산하수가 있는데, 상산하수는 배산임수가 되지, 배산임수 반대의 지형이 합국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산임수로 된 지형에 묘를 쓰기 때문에 상산하수가 가장 흉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입수의 피해 정도는 상산하수보다도 더 흉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칠운의 자자 오양이나 계자 정양으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칠운 첫 해에 썼다면 7, 8, 9, 1 1개 운이 20년이죠. 그래서 20년이니까 4개의 운인 80년 동안의 지운이, 80년 동안의 지운이 있고, 즉 이운에 들어가면은 입수가 돼서 이 묘나 집의 기운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아주 천하의 명당자리랄지 그런 땅에서는 설령 이 중궁에 입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기풍수로 보아서요. 현기풍수로 보아서 천하의 명당자리인 경우에는 중궁에 입수가 된다 하더라도 무시를 하고 발복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을
삼원불패 지지라고 합니다. 삼원불패.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현공풍수지만은 역시 체가 되는 현기풍수적으로 명당자리가 되면은 이런 현공풍수 소위 지운법도 무시해버리고 삼원불패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역시 현기적으로 명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지운법은 쌍성해 좌뿐만 아니라 왕산왕양이나 또 한 가지 상산하수 지운계산법은 이 칠운에서 향성이 중궁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즉 칠운이니까 7, 8, 9일 즉 80년 동안 땅의 기운이 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삼운이 이쪽 왼쪽에 있는 요 산성이죠. 산성이 입수가 되어 있을 때, 입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향성이 중궁에 들어가는 것을 정식 입수라고 그러고, 산성이 중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향성이 중궁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 그 피해의 정도가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재물은 이상이 없지만은 산성이 중궁에 입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젊은 부부라면은 출산이 힘들거나 또는 그 생산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생기고, 이미 성인이라면은 직장 같은 데서 출세하기가 힘들어지고, 만약 나이가 든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상으로 좀 악화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산성 입수가 되는 것도 사람에게 비교적 떨어지지만은 결정적인 입수는 향성이 중궁에서 이런 식으로 입수가 될 때를 갖다가 현공풍수에서는 입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쌍성해양의 경우죠. 쌍성해양은 칠운인데 쌍성이, 즉 쌍칠이 향궁으로 모여 있다고 해서 쌍성해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만은 방금 전에 설명 것처럼 칠운에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 이운에 입수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쌍성해양의 경우에는 이쪽이 좌궁이죠. 좌궁에 이 향성육, 즉 유군이 되면은 입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칠운 첫 해에 썼다면은 7, 8, 9, 1, 2, 3, 4, 5, 6인데 6운에 입수가 되죠. 그래서 8개의 운이 되니까 1개운이 20년이니까 이 경우에는 160년 동안의 지기가 간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지운법입니다. 혼도인 것이 쉬운 것이 이 쌍성해양의 지운법 계산인데, 쌍성해양의 지운법 계산은 이 칠운에 썼을 경우 좌궁의 향성 직전까지가 지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공풍수에서는 묘를 쓰거나 집을 짓고 언제 이 집이 또는 언제 이 묘 기운이 다 끝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비법에 속한 것이 이 지운법입니다. 그리고 쌍성해양과 쌍성해좌에 대해서 합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자병향의 경우에는 앞에 물이 있고, 그리고 물 뒤에 산이 있으면 합국이라고 썼죠. 그래서 그 그림을 옆에서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가 묘나 또는 집이 있다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향성 7자에 해당되는 부위가 이쪽이 묘나 집에 비해서 물이 있으면은 재물이 생기겠죠. 그리고 물 밖에, 여기는 물입니다. 물 밖에 산성 7자가 있으니까 산성 7자에 해당하는 산이 있으면은 인물이 나는데, 다만 이 묘나 또는 이 집에서 물 건너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적으로 묘나 집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은 비교적 왕산왕양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꼭 봐야 할 숫자가 좌궁의 팔자입니다. 팔자인데 팔자는 칠운에 생기다고 했기 때문에 비중이 크고 또 그만큼 해석을 해둬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칠운에 팔자가 생기므로 뒤에 산이 약간 멀리 그리고 높게 있으면은 생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물이 나는데, 그래서 요 물이 앞에 있는 것은 왕향이 되겠죠. 왕향. 그러지만은 이 산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산은 아니고 반절 왕산이 되겠죠. 그런데 칠운이기 때문에 팔자를 해서 뒤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산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것도 왕산에서 반절 왕산이 돼서, 만약에 칠운에 임자병양으로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는데 앞에 물이 있으면은 돈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물 건너 산이 있으면 인물이 나는데, 또 여기 앞에 있는 산 반절과 뒤에 있는 산 반절, 즉 반절 왕산 왕양, 반절 왕산이 되면은 두 개를 합치면은 비록 왕산 왕양은 아니지만 쌍성 해양이지만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왕산 왕양에 거의 버금간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팔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이 있는 경우와 또 만약에 이렇게 높게 산이 있었을 경우라면 팔운이기 때문에 산성 팔자를 이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때는 뒷산이 높게 있으면은 아주 좋겠죠. 다음에 여기는 쌍성해향이고 이쪽에는 쌍성해좌가 됩니다. 쌍성해좌가 될 경우에는 비교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산 임수와는 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칠운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묘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향이 되겠죠. 그런데 이 쌍칠을 해석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산성부터 해석을 하자면은 묘 뒤에 말하자면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물이 있어야 합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묘 뒤에 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묘 뒤에 일단은 이렇게 산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있고, 그래서 묘 뒤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합국이 만약 되려면은 쌍성해자의 합국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이런 식으로 이쪽에 물이 있어야겠죠. 물이 있고 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높은 산이 있으면은 묘가 있는데 향성 칠자를 먼저 해석하여 묘 뒤에 물이 있으면은 이것은 재물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칠자를 해석하여 물 뒤에 산이 있으면은 말하자면 인물에도 좋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바로 산이 일반적으로는 산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면은 산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묘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용이 요 산줄기를 용이라고 하죠. 옆으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쪽에 물이 있고 물 뒤에 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쌍성해 좌에 합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룡으로 이렇게 내려와 올 경우에만 합국이 됩니다. 그런데 용이 이쪽에서 내려온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 내려와야지 좋은가 오른쪽에서 내려온 것이 좋은가 그 내룡의 방위를 아는 방법은 현재 이 예를 들자면 자자 오양에서 예를 들자면 칠운인데 내룡이 지금 그러니까 묘라고 치죠. 여기가 묘가 있겠죠. 여기 상석이 있다면 내룡이 이쪽에서 내려온가 그렇지 않으면 요 북서쪽에서 내려온가 어느 용이 좋은가는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구자가 되죠. 칠운의 구자가 되고 또 만약 이쪽 북서쪽에서 내려온다면 칠운의 이자가 되죠. 그런데 칠운에는 8, 9, 1 해서 9가 왕기가 되고 7이 왕기가 되고 8, 9 칠운에는 7자가 왕기가 되고 9자는 생기가 되고 8자는 생기가 되고 9자는 진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9자기 때문에 용이 말하자면은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은 좋겠죠. 또 만약에 이자가 산성 이자는 칠운에 말하자면 쇠기나 사기나 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용이 북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이자의 흉을 우리 인정에게 받게 되므로 흉상이 됩니다. 이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칠운에 자자 오양 집일 경우에 대문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면 대문에 해당되는 이 숫자가 8자가 되죠. 8자가 돼서 칠운의 6자는 퇴기가 돼서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대문을 들어올 때 이 왼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오른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때는 산성은 사람한테 해당되지만은 요 향성은 물에 해당되는데 도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물은 아니지만은 도로도 물로 봅니다. 도로는 가짜 물이라고 해서 가수라고 하는데 이때 칠운의 이 칠운의 8자는 생기가 되죠. 그리고 칠운의 일자는 말하자면 왕기, 생기, 진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대문을 밖에서 들어올 때도 이 왼쪽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오른쪽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면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공풍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칠운에 지은 집일지라도 현재가 8운이기 때문에 8운에는 8자가 왕기가 되죠. 그래서 이쪽 남서 방향에 대문을 내면 좋겠죠. 그런데 이때는 대문이 만약 이 남서 방향일 경우에는 만약 이 왼쪽에서 대문을 들어온 경우와 오른쪽에서 대문을 들어올 경우에 이때에도 말하자면 이쪽에서는 6과 1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오른쪽을 통해서 대문을 들어오게 되면은
3과 4가 되거든요. 그래서 3과 4보다는 N쪽에서 들어오면 1자를 거치고 6자를 거쳐서 8자를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집에 사는 사람은 항상 출입을 대문을 나가서 이 N쪽 방향으로 나가면은 말하자면 재운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칠운 임작의 좌양에서도 임자를 이주로 쌍성해양과 쌍성해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고, 그리고 차형통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칠운, 축자, 간자, 인자, 그리고 현공풍수의 비법 중에 하나인 환천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